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 꿈은 50대 직장인 여성의 꿈입니다. 아들과 함께 구멍가게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친정집 동네에 옛날 구멍가게 앞에 서 있다. 이곳은 성당 옆에 있는 구멍가게이다. 3-4살로 보이는 아들을 이곳에서 만나서 같이 있다. 나는 아들을 오랜만에 만난 기분이다. 나는 미닫이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간다. 진열대가 있고 진열장이 있다. 좁은 공간이다. 진열장 오른쪽 옆으로 미닫이 문이 하나 더 있다. 나는 그 미닫이 문도 열고 들어간다. 이곳에서 아들과 하룻밤 자고 갈 예정이다. 방 안에는 집주인을 포함한 60대로 보이는 4명의 여성이 고스톱을 치고 있다. 우리가 들어가자 그들은 치던 고스톱을 멈추고 자리를 정리한다. 그들이 가고 집주인과 같이 있다. 나는 옷을 갈아입는다. 내가 벗어놓은 팬티가 보인다. 생리혈이 있다. 저 정도면 바지에 묻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 하얀 바지에 피를 묻히고 다녔던 게 아닌지 당황스럽다. 꿈꾸니는 대학 시절부터 다른 도시로 이주해서 살고 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이 꿈은 삶의 주체로 살아가라는 내적 요청에 직면한 여성들의 핵심 고민을 매우 압축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이미지는 구멍가게와 쪽방 그리고 고스톱입니다. 내가 친정집 동네 구멍가게의 쪽방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집요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멍가게 안 쪽방에서는 60대로 보이는 여성 4명이 고스톱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들어가자 고스톱을 멈추고 판을 정리합니다. 시골 구멍가게는 한가롭다는 인상을 주는 곳입니다. 시간은 무료하게 흘러가고 모든 것이 멈춰 있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여성의 사회활동이 적었던 시절 무료한 오후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아줌마들은 고스톱을 즐기곤 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재미였던 셈이죠. 어느 집 안방에선가 늘상 화투판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다 저녁밥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면 화투판은 정리되고 아줌마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삶에 임하는 느슨하고 소심한 태도를 이미지로 표현하고 싶다면 구멍가게의 쪽방과 60대 아줌마들 고스톱의 이미지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 되면 더없이 훌륭한 모범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실 때 삶의 주체로 살아가라는 내적 요청에 직면한 여성들의 핵심 고민이 담겨있다, 이 꿈에. 그러면 내가 삶의 주체로 살아가고자 할 때 마주해야 될 어떤 이슈가 이 꿈의 배경이 내 친정집이 있는 그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린 시절 내 부모와 함께 살았던 그 동네인데 이 구멍가게에서 보여주는 이슈가 이 친정집의 영역에 포함되는 이슈. 당연히. 그렇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 꿈에서 아들도 왠지 오랜만에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들도 이 영역에 있었나? 저는 그런 것도 하나 궁금했고 그런 건지.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내 가능성을 키워낼 때 한 부분 내 부모에서 물려받은 것도 자양분이 되었다. 좀 그렇게 해석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보다는 내 가능성 혹은 내 비전과 자아 사이의 유리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아들과 함께 가려면 해결해야 할 때 이슈를 같이 이제 마주한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선생님도 아이를 키우니까 3-4살 나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놓치면 아이의 발달의 어느 한 부분이 정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기다 하는 것을 꿈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는 그 아주머니들이 삶에 임하는 느슨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되게 공감이 되는데 여기서 소심하다는 게 하나 더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멍가게 협소함, 좁음, 그리고 그 공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생활해 왔다면 적극적이라고 보긴 힘들죠. 고스톱으로 연상을 이어가다 보면 꿈이 전하는 중심 메시지에 가닿게 될 것 같습니다. 고스톱은 고우와 스탑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고를 외쳐야 할 때와 스탑을 외쳐야 할 때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때 승자가 되어서 돈을 따게 됩니다. 화투판에서는 과도한 욕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소심해지는 것도 곤란합니다. 과도한 욕심과 지나친 소심함 모두 판단착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단착오는 곧 손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스톱판을 승패가 걸린 치열한 현장으로 정의 내리는 순간 여성적 자질 그리고 여성의 삶과는 무관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화투판은 남성성이 현란하게 발휘되는 현장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고 냉철한 승부사의 자질이란 남성의 영역에 속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화투판에서 돈을 따려면 내가 쥔 패의 가치에 대해 대단히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것은 물론 차분한 시선으로 판의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내가 쥔 패에만 빠져 있다가는 판의 흐름을 놓치고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판의 흐름을 주시하며 상대가 쥔 패를 가늠해 봐야 합니다. 포커페이스에 아주 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 번의 패배에 크게 낙담하거나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이 모든 요소를 바탕으로 고해야 하는 순간과 스탑해야 하는 순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화투판에 앉는다는 것의 의미를 심리적 차원에서 풀면 매 순간 치열한 승부사로 살아보겠다는 결심인 것입니다. 삶이란 실제 그런 태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마다 승자가 되기 위해 고도의 긴장을 견디며 승부수를 띄우고 나아가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 김현종 씨가 쓴 한미 FTA를 어떻게 자기가 진행시켰는지 그 책을 이제 사서 읽었어요. 이제 순전히 이제 김현종 씨에 대한 팬심으로 그걸 사서 읽은 건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어요. 액션 영화 보는 기분이었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왜 그게 그렇게 재밌었고 땡겼는지를 알겠어요. 거기에 딱 이거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협상이고 내 패와 네 패를 고도의 전략으로 계산해서 전쟁을 치르는 건데 그게 딱 이 고스톱판하고 똑같거든요. 치열하게 대담하게 내가 약자지만 거기에서 쫄지 않고 내가 가진 걸 충분히 활용하면서 딱 이렇게 마주하는 그게 되게 짜릿했고 심지어 이제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되게 대리만족? 그걸 되게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없었는데 그걸 보면서 좀 느꼈어요. 근데 나랑 정말 멀리 있고 이건 정말 어떤 남자가 할 수 있는 건데 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되게 어렴풋이 나도 이걸 되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지난 대선을 전쟁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진보 유튜브 방송을 즐겨봤어요. 그런데 패널들의 설명을 이렇게 듣다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삼국지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삼국지에 뭐 누구가 뭐 이런 전략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남성 패널들이 참 즐겨 사용하는데 들어보면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20살에 아마도 축약된 형태의 글일 텐데 3권으로 된 삼국지를 읽은 적이 있어요. 전혀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들은 끊임없이 전략과 전술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사고하는 방식이 여성과 굉장히 다르다 이런 것들을 매번 느꼈죠. 그런 것 같아요. 타짜에도 보면 그냥 여자는 도구잖아요. 그 판의 도구잖아요. 내가 플레이어가 사실 김혜수도 플레이어는 아니잖아요. 거기서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잘 안 하고 심지어 관중이 되는 것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진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생각나는 게 제 친구가 나는 그렇게 경쟁하는 게 너무 싫어. 그 말이 되게 생각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진짜로 싫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뭔가 그 경쟁의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된다는 그 딱 울타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사실 무섭고 참여하는 게 너무 무섭고. 왜 미스터 선샤인에서 그 누구지? 고혜신의 언니가 고스톱판에서 계속 잃잖아요. 그래서 전당포에 막 맡기고 돈을 빌리고 뭐 이러잖아요. 그 전당포 주인이 그러잖아. 그 판에서 호구가 누구인지 모르면 내가 호구다.
그런 조언을 하는 거지. 호구, 저 지금 너무 호구거든요. 그동안에는 난 호구가 아니야. 이렇게 살다가 내가 호구임을 깨닫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수치스럽고 막. 미닫이 문을 밀어 젖히고 구멍가게로 들어갔고 오른쪽에 있는 미닫이 문을 또 한 번 밀어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닫이 문을 여는 장면은 생략되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꿈 이미지에 포함되었고 심지어 강조되어 있는 것도 같습니다. 두 번에 걸쳐 미닫이 문을 열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꿈은 결코 이미지를 낭비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닫이 문의 구조를 떠올려 봅니다. 미닫이 문은 옆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전진을 막아서는 것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좋지 않은 느낌을 주고자 할 때 활용하기 좋은 이미지 같습니다. 꿈이 미닫이 문을 여는 장면을 포함한 데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 앞을 막아서는 것들을 과감하게 치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에 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한편 화투판이 벌어지는 현장을 구멍가게 쪽방에 두었다는 것은 가장 느슨한 공간에 깊숙한 곳에다 가둬두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아가 무엇에 가장 취약한지, 무엇을 억압해 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이미지라 하겠습니다. 내가 쥔 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승자가 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득하겠다는 의지, 치열한 승부사로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그렇게 가둔 채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도박을 다룬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화투판은 조용한 가운데 피를 말리는 승부가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끊어질 듯 팽팽하게 유지되는 긴장감을 견디는 능력은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어야 합니다. 반면 동네 아줌마들은 무료함을 달래거나 재미삼아 화투판을 벌립니다. 구멍가게 쪽방에서 60대 아줌마들이 벌이는 화투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들어가자 그마저도 너무도 쉽게 정리됩니다. 방점을 정리해 두고자 합니다. 꿈이 이 장면을 굳이 포함했다면 그것의 의미가 풀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멍가게 쪽방에서 벌어지는 화투판은 그렇게 쉽게 접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멍가게의 어두침침한 쪽방에서 벌어지는 고스톱판, 그 판은 한번 끝까지 가서 승부를 내보자 하는 결단과 의지가 생략된 판입니다. 구멍가게 쪽방에서 치열한 승부를 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는 여정은 치열한 승부사의 기질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스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런 다른 스포츠에서 그 보이는 어떤 승부나 경쟁과 조금 다른 지점이 있는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서 왜 고스톱으로 표현됐을까? 내가 끌어내야 될 게 고스톱은 원형의 형태를 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다 볼 수 있어요. 얼굴을. 다르죠. 실제 삶은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여기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지? 결국 사회는 그 싸움 아닙니까? 그 싸움을 표현하기에 고스톱판보다 더 멋진 이미지가 있을까 싶은데. 아니 실제로 제가 이제 장사하면서는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사실 이 고스톱이라고 하니까. 근데 심지어 내가 패를 들고 있어도 무섭고요. 막 느낌은 내가 패를 진짜 막 다 들고 있어야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이제 불안함이 있거든요. 내가 막 이 패를 냈는데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닐까 봐도 걱정되고 또 오만 가지를 다 이제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고스톱판에 한번 앉으면 뭐 2-3시간, 3-4시간 이렇게 한다고 하면 패가 굉장히 여러 번 돌잖아요. 그것도 우리네 인생과 되게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이야기가 뒤에 나오겠지만 한 번의 실수는 한 번의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기회는 또 오고 만회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실패에 연연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초조해지고 그러면 성급해지고 다시 또 잃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꿈은 구멍가게 쪽방에 갇혀있는 고스톱판을 세상으로 꺼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결단을 위해 구멍가게 쪽방에서 하룻밤을 머물며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고스톱판의 한 멤버로 참여하는 용기를 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스톱판의 한 멤버로 앉아서 내가 쥔 패를 세세하게 점검하고 이를 발판으로 세상의 것을 가져와야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내가 쥔 패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귀하고 값진 것들을 따내야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치열한 승부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구멍가게 쪽방에서 고스톱을 치던 4명의 60대 여성들, 그들이 전하는 지혜란 자신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승부를 걸어보지 못한 채 그 나이까지 흘러온 이들입니다. 그들의 고스톱판은 끝끝내 구멍가게 쪽방, 그 낮은 턱을 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살아내지 못한 것을 자식에게 기대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쪽방에 모여있던 여성들은 자신이 살아내지 못한 가장 어려운 과제를 내게 맡기고자 하는 것이죠. 너라면 살아낼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처럼 쉽게 접을 수 있는 화투판만을 경험하는 것에 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승부를 볼 수 있는 판을 찾아 그 판의 한 멤버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치열한 승부사의 특질은 그동안 자아로부터 아주 멀리 있으면서 또한 아주 어둡고 깊숙한 곳으로 밀려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특질을 꺼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으니 내게 요청되는 바를 집요하게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화투판에 참여할 경우 자신의 돈을 걸어야 합니다. 돈을 따고 싶지만 잃을 것 또한 각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징적 차원에서 돈은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뜻합니다. 승패에 따라 돈이 들어왔다가 나가기를 반복합니다. 돈을 걸면 그 순간부터 치열해집니다. 자신이 쥔 패를 보다 풍요롭게 하는 길은 게임의 멤버로 뛰는 길뿐입니다. 고스톱이 가르쳐주는 지혜는 그런 것입니다. 풍요로움을 원한다면 게임에 참여하라 이것입니다. 내 앞에 놓인 화투가 풍성해질수록 승리에 가까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승리는 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이 고스톱판의 한 멤버로 앉을 기회를 얻기란 쉽지 않고 세상 속 고스톱판에서 여성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인 것도 같습니다. 고스톱판의 한 멤버를 살아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감이 전혀 없는 여성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쪽 방면과 관련된 모든 자질을 구멍가게 쪽방에 가둔 채로 지내는 탓입니다. 일하면서 제일 불만인 게 사람들이 나를 여자고 특히 어린 여자라서 무시한다라고 느껴지면 그게 너무 불만스럽고 막 되게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동시에 내가 그 사람들한테 하는 태도를 보면 그러니까 예쁨 받고 싶어서 하는 내 모든 그 바디랭귀지들이 있잖아요. 뭐 말투, 뭐 눈빛,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정말 딱 며느리 대하듯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지난 시간에 내가 너무 이제 많은 거를 쥐고 있어서 뭘 놔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아주 이제 그걸 놓고 싶다. 내가 그냥 일을 하는 거고 내가 줄 수 있는 걸 주는 거지 뭔가 이렇게 예쁨 받고 싶다는 마음을 좀 놓자. 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스톱을 할 때 저 사람이 무슨 패를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임의 한 요소인데 나는 그동안 되게 눈치가 빠르고 상대방의 의도를 막 파악하려고 했는데 그 의도라는 게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기 위한 의도 파악에만 이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협상이 빠져 있었다는 거죠. 뭔가 내 것을 펼치기 위해서 하는 의도 파악이 아니라 좀 내가 아래고 나를 그 동등한 위치로 올리는 거에 대한 겁이 되게 많은데 그거에 대한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삶의 어느 시기에는 한 번쯤 치열한 승부 근성을 발휘하며 살아봐야 합니다. 치열한 승부 근성이란 거창한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삶이란 매 순간 치열한 승부 근성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패를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상대가 쥔 패도 가늠해 보고 치열한 수싸움을 마다하지 않을 때 그 상황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화투판은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앞전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제 내가 있는 자리와 내가 처한 상황마다 승자로 살기 위한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야 하는 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과감한 승부수를 띄움으로써 판을 흔들 줄도 아는 승부사로 살아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랜만에 아들을 만났는데 만남의 장소는 구멍가게였습니다. 꿈에 등장하는 아들이 상징하는 바는 자신의 운명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나 태도를 일컫습니다. 3, 4살의 아들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란다면 최고의 타짜 중 하나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나와 아들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아들이 구멍가게 주변을 벗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멍가게 쪽방에서 아들을 데리고 나올 것을 다짐하고 구멍가게로 향했던 것입니다. 구멍가게는 공간의 규모나 취급하는 물품 등 모든 면에서 협소합니다. 사람들은 구멍가게에 놓인 진열대나 진열장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구멍가게는 우리의 다양한 욕구에 관심이 없습니다. 때문에 구멍가게 주변에서 자라는 아들의 처지나 그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의 욕구는 충족되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마음에는 결핍에 따른 불만이 가득 들어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란 아들 역시 구멍가게 쪽방에서만 고스톱판을 벌리는 성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와 세상 속에서 치열한 승부사로 살아갈 엄두는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멍가게 쪽방에서 아들과 하룻밤을 보내는 동안 아들의 미래의 어둠을 드리우는 자아의 고집과 습을 내려놓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구멍가게 쪽방에서 벌어지는 화투판은 멈춰야 하고 세상으로 꺼내와서 다시 펼치고 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임무를 위해 구멍가게로 파견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처음에 이 꿈에서 구멍가게 이미지를 봤을 때 여기서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되게 컸어요. 그냥 여기를 그냥 아기자기하게 꾸며서 있고 싶다. 그냥 뭔가 매력적인 것 같고 좀 편안하고 여유롭고 안락한 것도 같고. 근데 아들은 여기 안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무슨 심보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두 마음이 나는 어떤 도전도 안 하고. 근데 아들은 막 세계 최고가 됐으면 좋겠고 막 내가 이 두 마음이 진짜 양극을 달리는구나. 근데 참 아이러니해요. 엄마는 그냥 이대로 편하게 살고 싶은데 내면의 요청이 뭐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되나? 이러고 싶은데 엄마가 자신에게 요청되는 그 이슈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들이 거기 있어, 그지? 아들이 절대로 안 있었으면 하는 공간에 아들이 있는 거지.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 방에 들어오자 내 집인 양 옷부터 갈아입습니다. 이 장면은 내가 그 공간에 얼마나 익숙한지를 보여주는 근거로 활용될 만합니다. 내 행동은 자연스러움에 가깝습니다. 익숙하고 편한 공간에 들어오면서 사회에서 쓰던 가면부터 벗어 던지는 느낌입니다. 화투판의 경험을 구멍가게 쪽방으로 한정시킨 채 세상에서는 하얀 바지를 입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두 다리는 실행력과 관계가 있을 겁니다. 내 하얀 바지에 세상의 얼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면 매사 극도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즉슨 한 발도 내딛지 못하는 처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얀 바지를 입은 내가 발휘할 것은 조심성뿐이고 신경 쓸 것은 사람들의 이목뿐이었습니다. 여타 다른 중요한 욕구는 깊숙한 곳으로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얀 바지는 시도나 도전을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움직임과 이동은 얼룩을 발생시키는 주범에 불과합니다.
방바닥에는 내가 벗어놓은 팬티가 보이고 생리혈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페르소나의 입장에서 생리혈은 감춰야 하는 얼룩에 지나지 않으니 그 얼룩은 나로부터 발생했습니다. 생리혈이 묻은 팬티나 옷은 재빨리 숨겨지거나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간의 살아온 삶을 요약하면 나로부터 기인하는 얼룩이 세상으로 드러날까 전전긍긍하는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생리혈이 묻은 팬티는 절대 세상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멍가게 쪽방에서나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나도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생리혈이 묻은 팬티 이미지를 통해 구멍가게 쪽방으로 한정된 화투판의 처지는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둘은 결국 같은 처지에 있었다고 꿈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구멍가게 쪽방에서 벌어지는 화투판을 생리혈이 묻은 팬티로 취급하며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그 습을 내려놓는 용단이 필요한 때에 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마음이 이제 복잡하고 힘들 때 보면은 스스로에 대한 그 비난과 경멸, 첩첩이 있고 상호 보완으로 너무 붕 뜬 생각을 하고 이거에 양극을 왔다 갔다 하는 저를 보면서 생리혈이 묻은 팬티에서도 그게 겹쳐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아빠가 저를 막 데리고 화장실로 가는데 거기에 이제 엄마 생리혈이 묻은 팬티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막 저한테 니네 엄마가 저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막 그때 아빠 술에 취했었던 것 같은데 엄마에 대한 경멸을 막 저한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 뭐 이게 그렇게까지라고 속으로 생각은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순간이 저한테 되게 상징적인 순간인 것 같은데 내가 나한테도 계속 그런 시선을 보낸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런 줄도 몰랐고 지금은 보니까 나에 대한 많은 문제가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거를 내가 좀 이렇게 꺼내놓고 좀 이렇게 구분하고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요새. 오늘 꿈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